한국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한국인 아니었으면 가게 망할 뻔했는데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프랑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클로에 씨의 사연입니다. 동양인 차별로 망해가던 빵집을 한국인 덕에 대박 빵집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 제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부 내용과 이름은 사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클로에라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재밌었지만 언젠가 독립해서 저만의 마케팅 대행사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파리에 가게가 있는데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워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언니 말대로 가게를 팔려고 했다가 제가 빵집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언니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게다가 테라스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손님을 받기에도 괜찮아 보였어요. 언니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회사에도 양해를 구해 몇 달 정도만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자란 근무 시간은 꼭 채우겠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빵집을 오픈했습니다. 직원도 4명 채용했죠. 처음엔 정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손님도 많았고 매장 안팎으로 자리가 꽉꽉 찼습니다. 오픈은 성공적이었어요. 몇 주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저는 직원 중에 가장 성실하고 친절한 루이지에게 총괄 매니저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루이지는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며 총괄 매니저를 맡고 싶다고 했죠. 루이지는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빵이나 디저트가 잘 구워졌는지 식기가 잘 닦여져 있는지 저보다 신경을 썼죠. 저는 마음 편히 다시 직장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났고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퇴근 후 매일 가게에 가서 청소를 하고 주방을 살폈는데 루이지가 워낙 잘하다 보니 딱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가는 횟수를 점점 줄였고 나중에는 주말에 한 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출이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가게에 사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매출이 차이 난다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루이지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도 매출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파리의 관광객은 꾸준히 많은데 말입니다. 루이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위층에 있는 식당도 손님이 줄어든 것 같다며 경기가 안 좋은 탓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또 한 달이 흘러가는데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매출이 처음의 절반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 퇴근 후 매일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비록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어도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싶었죠. 하지만 가게에는 손님이 아예 안 들어왔고 몇몇 동네 주민들만이 포장만 해갔어요. 반면 건너편 빵집에는 관광객들이 빵을 사기 위해 줄을 길게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루이지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손님도 없으니 내가 마감하고 가겠다고 했죠. 루이지를 보내고 저는 가게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손님이 오셨는데 위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죠. 저는 사장님께 식당은 장사가 잘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사장님은 답변 대신 저보고 할만하냐고 되물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몰라 사장님께 여쭤보니 설마 그 사건을 모르냐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루이지에게 총괄 매니저 역할을 주면서 직원 채용도 그녀의 권한으로 주었거든요. 그녀는 오후 타임 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프랑스 혼혈인 리나 씨를 흑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 우리 고객들은 주로 백인이라 흑인이 만든 빵을 싫어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피부색만으로 리나 씨의 경력을 일절 무시해버린 것이었죠. 화가 난 리나 씨는 SNS에 루이지에 대한 글을 올렸고 그 글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파리는 동양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서 SNS를 보고 손님들은 불매운동에 나섰고 매장에 직접 항의하러 오는 동양인과 흑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달림에 일하던 직원 한 명은 일을 그만둘 정도였어요. 인스타그램에는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고 일부는 가게에 계란을 던지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지만 CCTV를 보았습니다. 가게를 자기 일처럼 돌보는 성실하고 고마운 루이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루이지의 태도도 그렇고 가게가 이 지경이 되니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전에 출근해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함께 저녁까지 가게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게 일을 하다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달려가서 주문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주문 받으러 가지 않더군요. 어떤 손님은 계속 주문 받으러 오지 않으니 저희 직원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루이즈는 손님을 싹 무시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CCTV를 본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유색인종을 싫어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녀가 주문을 안 받은 사람은 모두 동양인이거나 흑인이었던 겁니다. 저와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곧잘 숨겨왔던 거죠. 동양인과 흑인 손님을 저 따위로 대하는 건 에펠탑 근처 빵집에선 큰 타격이었습니다. 아시아 관광객 비중이 높고 모두 SNS를 보고 가게를 찾아오니까요. 특히 여행 가이드는 자국민을 무시하는 가게에 절대 관광객을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요. 충격과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죠. 다음날 퇴근하고 가게에 간 저는 루이즈를 조용히 불러 어찌 된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파리에서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매장을 잘 운영하려고 했는데 동양인과 흑인들이 너무 많았고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였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던 저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 질렀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짐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당장 가게를 운영해줄 직원이 없어도 그녀와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적은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채용 공고문을 냈습니다. 며칠 뒤 면접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퇴근 후 가게에서 만나자고 했죠. 면접자가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동양인 여학생이었거든요. 패션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왔다는 효리는 사정이 생겨 반년 정도 휴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게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고 인종차별로 망한 가게에 동양인이 들어오면 반전 매력이 될 수도 있다면서 반년 정도 근무가 가능하다 했어요. 저는 그녀의 유쾌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홀에 직원을 두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구입하면 인건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직원을 당분간 자기 혼자 두고 빨리 경영을 정상화하자는 제안이었죠. 한국 사람 똑똑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학생이 경영까지 꿰뚫어 보더군요. 저는 그녀의 말에 다시 일할 힘이 났습니다. 또 본인이 SNS로 빵을 만드는 과정을 올려 홍보하겠다 했어요. 누가 사장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죠. 실제로 가게 매출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 바로 매출이 급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저는 한국인이고 빵집에서 파티쉐로 일하고 있고 사장님께서는 항상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다니십니다 하며 글을 올렸죠. 그 덕에 저는 진짜 쉬는 날 시장 조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SNS는 점점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가게를 갔는데 오픈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걸 보고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효린의 헌신과 배려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녀가 온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가게 매출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총괄 매니저를 제안했어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자기는 꿈이 있다며 웃으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죠. 그녀는 똑부러지는 한국인이니까요. 그렇게 제 가게는 파리의 작은 명소가 되어 훨훨 날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녀의 철학이 한국인들 특유의 문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에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